안녕하세요. 콩마니TV의 콩마니입니다. 오늘은 행정법 강의 중에서 전효진 선생님의 강의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는 행정법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공단기에서 전효진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2022부터는 행정법이 필수가 된다고 하니까 행정법 공부법이나 강의를 선택하실 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저는 이제 전효진 선생님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적어 보았는데요. 먼저 장점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효진 선생님의 제일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담임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시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방향을 잡지 못할 때,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 내가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마다 이제 전효진 선생님이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 거가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전효진 선생님만의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 뽑은 거는 1번은 이게 단점인가 싶긴 한데 말이 조금 빠르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 네, 간략하게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자세하게 한 개 한 개 짚으면서 어떻게 강의를 하시는지, 어떤 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첫 번째 장점, 담임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수험 생활을 이끌어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 내내 주로 혼자서 공부를 해오긴 했지만 공무원 시험은 또 다른 영역의 공부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뭐 학원이나 다른 곳에 가지 않았고 집에서 그냥 혼자 인강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공시생들은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점수가 나오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공시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은 리드를 해주신 분이 전효진 선생님입니다. 제가 들은 다른 강사님들에 비해서 가장 잘 학생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공부 방법이나 이전에 합격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주 들려주시면서 희망을 주시고 조언을 되게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던 점, 전효진 선생님의 잔소리입니다. 이제 다른 공부를 하다가 전효진 선생님의 강의만 딱 들으면 아 맞아 나 이렇게 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이런 자기 각성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그냥 잔소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플러스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솔루션까지 함께 제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넘어서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때 좀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선생님의 역할이 제가 느끼기에는 저의 공시생활 전체의 담임 선생님과 같은 느낌을 받았던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장점. 공부법입니다. 두 번째 장점인 공부법은 전효진 선생님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전효진 선생님은 변호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본인이 공부하셨던 그런 노하우나 요령 그때의 생활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서 어떻게 공부했다, 이만큼 공부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제 공부법 중에서는 이제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필기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너무 유명하죠. 8421 공부법 있고 그리고 이제 세븐일레븐
공부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필기 요령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필기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필기를 하실 때 연필로 먼저 적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색을 넣은 볼펜 사용하는 법. 색 볼펜. 네, 요렇게 필기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처음에 연필로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맨 처음에 행정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죠. 처음부터 처음 법을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행정법을 딱 공부를 하려고 강의를 딱 듣고 책을 딱 봤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인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판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읽고 강의 듣기 전에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 정도로 행정법이 진짜 가장 처음에 공부하기 어려웠던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엔 아는 게 없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해 보여요. 심지어 이제 저는 용어의 뜻도 막 다 적었어요. 막 통칭이는 뭐다 막 이런 걸 막 다 적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필기하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거랑 쓸데없는 것까지 다 중요해 보이니까 그런 거를 막 다 적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볼펜으로 적어 놓으면 책이 너무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단권화를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연필로 적고 나중에 보면서 이제 지우개를 들고 복습을 해요. 처음에는 연필로 다 적어 놓은 다음에 두 번째 지우개를 들고 복습하면서 이제 지워 나갑니다. 쓸데없는 거랑 너무 기본적인 거는 이제 지우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지우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색을 넣은 볼펜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제 판례 보시면 판례의 결과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통치행위다. 그러면 통치행위는 빨강색. 통치행위가 아니다. 그럼 통치행위가 아닌 것은 파랑색. 이런 식으로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 할 때 그 색깔을 통치행위는 빨강색으로 하고 통치행위 아닌 거는 파랑색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직관적으로 빠르게 복습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뭐 적법이다, 위법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를 그냥 일관적으로 그냥 무조건 빨강, 파랑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본인이 느끼기에 이건 왠지 빨강색인 것 같아. 하면 빨강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적법은 뭔가 파란색과 가까운 느낌이라서 적법은 파란색으로 하고 위법은 뭔가 빨간 느낌이어서 위법은 빨강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어요. 어쨌든 이제 두 가지 색을 넣어서 어, 기다 아니다 이렇게 판례 결과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필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841 공부법은 이제 너무 유명해서 굳이 제가 또 설명을 해야 하나 싶긴 한데 분량을 쪼개서 복습하는 공부법이에요. 이 공부법은 시험 범위가 많은 시험에 적합한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유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말 찰떡 비유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이 뭐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 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설명 방법이 이거라고 하시면서 이제 비유를 해주셨는데 공무원 시험은 결국에 풍선을 잡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풍선인데 헬륨 가스로 가득 찬 풍선이에요. 헬륨 가스를 넣으면 풍선이 다 위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풍선을 내가 홀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서 당겨야 돼. 땅으로 내려놓아야지 얼마나 많은 풍선을 땅으로 내려놓은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풍선이 이렇게 한 개씩 풍선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끈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 어떤 트레이닝을 하는 거냐 최대한 빠르게 많은 풍선을 딱 잡아서 당겨서 밑으로 내려놓고 이 많은 풍선이 동시에 가장 많이 바닥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빠르게 달려야겠죠.
그래서 이게 8421 공부법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공시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실 텐데, 공부 분량이 정말로 많아요. 한 과목만 해도 막 기본 강의도 막 100강의씩 되고 되게 공부해야 하는 분량이 정말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 시험 문제는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개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강사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어보는 양에 비해서 공부해야 하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것을 최대한 많이 기억하고 있을 때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풍선이 지식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하는 공부 내용들, 이 공부 내용들을 이제 얼마나 많이 붙잡은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느냐, 그게 관건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8421 공부법을 한다. 근데 이제 8421 공부법은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8일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끝내는 거. 8일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끝낸다. 그 다음은 4일 안에 모든 내용을 끝낸다. 그 다음은 이틀 안에, 그 다음은 마지막 하루 안에 그 공부 내용을 다 끝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의 전 범위를 하루 안에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이 풍선들이 행정법의 범위라고 치면 이 모든 풍선들을 다 바닥에다가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게 중요한지 구별해 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해가면서 몰아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를 하면서 외울 수 있는 거 외우면서 가셔야 돼요. 따로 내가 이걸 암기할 시간을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부를 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외울 수 있는 거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외우면서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근데 한 번에 다 외울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은 내려놓고, 그러나 외울 수 있는 건 외우면서, 이렇게 제가 그때 그 공부법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서 가야 하는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공무원 시험은 누가 더 많은 양의 헬륨가스를 넣은 풍선을 잡아당긴 상태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븐일레븐 공부법이라는 거예요. 세븐일레븐 공부법이라는 게 뭐냐면 7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잠자리에 드는 공부법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는 시간 내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하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기록을 하세요. 그 공부 시간? 뭐라고? 그 순공 시간이 몇 시간이 되나,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을 하시고, 실제로 순공 시간 많이 체크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전에 공부법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공부 시간을 채우는 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공부 시간은 채웠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실제로 공부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진하게 공부를 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말고 공부 분량으로 스케줄을 세워라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전유진 선생님이 세븐일레븐 해라 라고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많이 질문을 해서 세븐일레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냥 해주신 거고, 일관적으로. 근데 반드시 이걸 지키라는 말은 아니고, 이제 최소한 8시간 정도는 숙면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렇게 순공 시간을 뭔가 체크하고 싶다는 분들에게 세븐일레븐을 해봐라 이렇게 권유하시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정말 세븐일레븐이랑 비교하면 정말 창피한 그런 봉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분량으로 스케줄을 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저의 공시 생활은 9 to 12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이 많이 자야 하다 보니까 9시간을 잤어요. 정말로. 그리고 물론 시험 가까이 왔을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거 습관을 들여야 돼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늦게 자고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거를 굳이 따지자면 9 to 12를 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에 막 매이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그래도 나는 딱 7시에 일어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세븐일레븐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양의 공부를 했느냐,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가 남아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 기억하시면서 네, 두 번째 장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전유진 선생님의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입니다. 이제 전유진 선생님 본인도 말씀하시지만 모든 것을 다 봐야 하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수험 생활 때도 그렇게 공부를 실제로 하셨고, 그래서 이제 진짜로 쌤이 실제 수험생이실 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그거 들으면서 아, 진짜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지? 이런 게 잘 감이 안 잡혔는데, 아, 쌤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시면 아, 나도 진짜 저렇게 해야겠다. 저렇게만 하면 붙겠다. 이런 뭔가 자신감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냥 저렇게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실제 수험 생활을 겪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인 수험생의 입장에서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고, 이제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은 전유진 선생님의 이제 최신 판례나 아니면 개정되는 법안들을 얼마나 빠르게 공수해 오시는지 그걸 보면서 느꼈는데, 아, 정말로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그리고 꽉 채운 수업을 하려고 항상 하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선생님처럼만 한다면, 선생님 하시는 만큼만 나도 한다면 그러면 진짜 붙겠다, 이런 확신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의 이 포인트 덕분에 저는 지방직이랑 국가직 행정법 시험을 모두 100점을 받고, 심지어 시험을 보면서 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러면서 100점을, 아, 무조건 100점인 건 당연하고 그 위에 아, 너무 쉬운데 어떡하지? 100점이 아쉬운 거예요. 저는 더 어렵게 내도 100점을 맞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행정법은 진짜 시험 보러 들어갈 때. 근데 너무 쉽게 나와서 내가 100점인 건 알겠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진짜 너무 공부 열심히 많이 했는데 내가 이걸 보고서 100점을 맞다니, 이런 느낌? 왜냐면 이제 선택 과목이니까 조정 점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시험 난이도가 높아져야지 조정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시험 난이도가 제가 느끼기에 너무 쉬웠어가지고 조정 점수가 낮게 나오겠구나, 이런 아쉬움이 진짜 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진짜 100점 받고도 진짜 아쉽고 싶으신 분들은 전유진 선생님을 택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단점은 진짜 딱 한 가지 정도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수강 후기 같은 거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스터디 할 때 면접 스터디 했었거든요. 공부는 스터디 안 하고 면접 스터디 했을 때 이제 서로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볼 때 아, 전유진 선생님 너무 막 빡세요, 이런 말들이 많으셨어가지고 아, 그거를 이제 단점으로 뽑았는데, 단점 1번입니다. 말씀이 조금 빠르세요. 그래서 말이 빠르다, 그리고 너무 빡세다, 이런 코멘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이 빠르긴 빠르세요, 정말. 근데 이게 단점인가 싶은 게 그 배속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빠르신 분들은 오히려 배속을 낮추셔서 들으면 뭐가 문제가 되지? 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하고요. 근데 빠르긴 빠른 게, 저는 다른 과목들은 다 2배속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전유진 선생님만
끝까지 시험 보기 전까지 2배속이 죽어도 안 돼요. 진짜 빠르긴 빠르세요. 그래서 한 1.6에서 1.7배속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빠르시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장점이면서 뭔가 단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게 공부를 시킨다. 뭐 이런 거가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처음에 약간 이렇게 느꼈던 포인트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실 때가 있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한다는 게 이거를 설명을 하고 계시다가 뭔가 아까 전에 설명하던 거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이제 갑자기 그거를 추가적으로 막 설명을 더 하시다가 또 지금 얘기를 하다가 막 이렇게 문장을 완성된 문장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예를 들면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까 생각난 것도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은 다시 원래 얘기하던 거 돌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하고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 그러니까 한 번에 초록색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란색 얘기하다 초록색 얘기하다 파란색 얘기하다 초록색 얘기하다 약간 이러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강의 들을 때 좀 되게 헷갈리고 말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조금 좀 어렵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그거 계속 듣다 보면은 그래도 금방 익숙해지시고 처음에 이제 천천히 들으시면서 적응하면은 괜찮으세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 너무 만족을 했기 때문에 강의에 너무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초반에만 조금 어렵고 조금 헷갈리지 익숙해지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수업 중에 공부와 관련 없는 농담, 그러니까 진짜 공부랑 관련 없는 이야기, 막 조금 재밌게 해주시려고 그런 이야기들을 진짜 잘 안 하시는 편이세요. 근데 저는 이걸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수업 중에 공부 관련 없는 얘기하면 전 솔직히 조금 짜증나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아까운데 왜 저런 얘기 하는 거지? 막 진짜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재밌고 웃기는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쉬고 하시는 게 좋으시면은 필요하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나중에 시험 가까이 오면은 그런 얘기가 좀 짜증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셔서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효진 선생님의 강의에 대해서 총 결론을 내자면 전체적으로 좀 빡세긴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 정도 각오는 다들 하시고 공시생활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각오도 안 되신 상태로 공시를 시작하신다면 시간을 낭비하시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들 공무원 시험 뭐 2, 3년 정도는 생각해야지라고 시작을 하시던데 저는 첫 시험에서 못 붙으면 그냥 그 이상 안 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국가직은 약 10개월 정도, 그리고 지방직은 시험이 더 뒤에 있었으니까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초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시작하시는 초시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을 진짜로 단단히 먹으시고 짧고 굵게 공부를 하시고 한 방에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시생활 길게 해서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시생활을 짧게 굵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효신 선생님을 선택하셔서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함께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어, 제가 준비한 전효진 선생님 강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행정법 공부 방법이나 다른 과목 관련한 영상들을 많이 제작할 예정이니까 제 영상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